게 먼저 되는 게 쓰는 거에 가장 시작이지 않을까. 일단 원고를 완성하시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 그 원고를 출판사가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후킹 있는 메시지로 메일을 보내는, 나는 이 생업이 있는데 글 쓰는 게 맞을까? 라고 하는 자꾸 그런 의문이 생기면은 점점 분리가 되죠. 이걸 써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나, 책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보겠다 라고 하는 거는 현 출판 시장에서는 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기회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거든요. 퇴직자, 은퇴자를 위한 책쓰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월간 책방 대표 김형준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모시고 오늘 저희 유튜브 첫 방송입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떨리고 죽겠습니다. 책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란 주제로 첫 영상을 잡아봤는데요. 책은 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명함을 갖고 있죠. 근데 퇴직하는 사람들에게는 명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명함이 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책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싶다고 하면 어떤 절차와 준비들이 좀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배우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무작정 쓴다고 하면은 90% 이상은 실패를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 내가 왜 책을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제를 찾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우려면 책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강의를 들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책을 통해서 배우려고 공부를 했었는데, 책으로 배우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전문가에게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방법을 배우고 책을 써보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강의들은 어디 있을까요? 온라인에 많이 있죠. 중요한 거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하고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얼마나 빨리 달성할 수 있느냐, 책을 빨리 낼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나와 결이 잘 맞는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책을 쓰려면 당연히 책을 많이 봐야 되겠죠? 책을 많이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 관심이 없는 분들,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죠. 책이 정말 좋아져야지만 내가 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고, 책을 쓰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스스로가 평가가 되거든요. 그때 정말 내가 책을 왜 안 읽었지라고 하는 후회도 생기게 돼요. 만약에 책을 먼저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책과 친해지는 과정을 먼저 거치고 나서 책을 조금 더 많이 읽으면서 내 안에 지식을 채우는 그런 과정들이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책을 많이 읽고도 책을 못 쓰는 경우도 많겠네요. 많습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고요. 책을 많이 읽는 것과 책을 쓰는 거는 또 분명히 다르거든요. 내가 책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을 때 읽는 책하고 그냥 읽는 게 좋아서 읽는 사람하고는 또 결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책을 쓰겠다라고 해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은 책을 쓰기 위한 것들에 대한 어떤 목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책을 읽는 것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읽는 게 먼저 되는 게 쓰는 거에 가장 시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을 내려면 출판사의 투고의 과정을 네네. 좀 거치게 되는데, 출판사 투고는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일단 책을 쓰게 되면은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가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주제가 정해지면은 출판사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쓰고자 하는 주제의 카테고리를 찾아서 거기에 출간되어 있는 책들을 뒤져보는 거예요. 그 책들을 출간한 출판사 목록을 작성을 해서 그 출판사에만 투고를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판사 투고할 때는 이 글을 다 쓴 다음에 보내야 될지 아니면 목차만 해야 될지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요즘은 책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출판사에서도 투고하는 과정을 되게 자세하게 좀 들여보려고 해요. 가장 효과적으로 투고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의 원고를 완성을 해서 그 원고가 출판사가 반드시 출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내용들을 내가 보내는 이메일에 명확하게 담아내면은 관계자 눈에 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일단 원고를 완성하시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 그 원고를 출판사가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후킹 있는 메시지로 메일을 보내는 방법이 그래도 현재까지는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을 투고하지 않아도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유명인들한테는 당연히 그런 제한이 가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텐츠가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출판사에서는 그거에 대한 시장 가치를 평가를 하겠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정말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분명하면은 오히려 내가 출판사에다가 제안을 해볼 수 있거든요. 내가 먼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그 컨텐츠를 얼마나 잘
다듬어 놨는지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만약에 하게 됐다고 하면 주제를 잡는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안에서 찾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주제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내 안에서 찾아냄으로써 그게 곧 내가 쓸 수 있는 책의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주제를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또 그 일을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전달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분명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주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을 적어보고 떠올리고 그렇죠. 네.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분명히 직장인들한테는 자기만의 서사가 있어요. 이 직업을 선택했던 과정부터 이 직업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 성과를 냈던 부분들, 실패하고 성공했던 과정들이 다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남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다 가지고 있어요. 직장인들한테는. 그거를 단지 생각을 안 해서 모를 뿐인데 내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글로 써보면서 찾아보면은 분명히 다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찾는 게 가장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제에 대해서 정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책 목차를 좀 잘 잡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목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의 뼈대를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 뼈대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기승전결로 보시면 돼요.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어떤 배경으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이 책이 독자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크게 이 네 가지로만 구분을 해서 글을 쓰셔도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목차를 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제랑 목차 잡는다고 또 글이 또 써질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책을 잘 쓰는 작가님만의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글을 잘 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43세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건설회사 다니다가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상태에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남들보다는 빨리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주제를 갖고 좋은 목차를 잡았다고 해서 좋은 글이 나오진 않거든요. 매일 쓰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 나는 어떤 표현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조금씩 글 쓰는 게 나아지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어디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나에게 쌓이는 거기 때문에 책을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주제를 정하기 이전부터라도 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쓰는 연습이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책을 쓰실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만약에 쓴다고 할 때 매일 한 몇 분 정도 쓰는 게 좋나요? 또 어느 시간대에 좀 글도 좀 잘 써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닐 때 퇴직하기 전까지 해서 4년 정도 기간 동안에 개인 책을 4권을 썼는데 대부분 다 출근하기 전 시간, 아침 새벽 시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매일 썼죠. 정해진 건 아니에요. 개인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리듬에 따라서 내가 정말 잘 써지고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하루에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그 시간대가 언제인지를 스스로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시간이 정해지면 그거를 매일 반복하는 거, 그 반복을 통해서 글 쓰는 습관도 생기고 빨리 쓸 수 있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집필을 시작하면은 보통 2달 안에 쓰려고 집중을 바짝 해서 쓰거든요. 나는 조금 여유 있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30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매일 반복을 해서 3개월, 6개월 그렇게 쓰셔도 돼요. 본인이 성향에 맞게끔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남이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했다가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한 번 길어지면 몇 년 걸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죠? 맞아요. 네. 제 주변에도 그런 분 많아요. 시작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은 놓아버리는 거죠. 본업이 있다 보니까 그 본업에 치여가지고 글쓰기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글쓰기가 본업이 아닌 이 사람들한테는 글 쓰는 게 어떤 효과라는가, 내가 이거를 왜 써야 되지 하는 의미가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처럼 전업 작가를 꿈꾸고 강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집중해서 2달 안에, 1달 안에 끝내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삶의 방해가 되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생업이 있는데 글 쓰는 게 맞을까? 라고 하는 자꾸 그런 의문이 생기면은 점점 분리가 되죠. 이걸 써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나.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순간 3개월, 6개월, 1년 영영 쓰고자 하는 원과는 이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바짝 쓰려고 하는 거는 그 바짝 집중하는 순간에 글이
집중해서 잘 나오거든요. 내가 정한 주제가 연결성이 생기고 내용도도 풍부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몰아붙여서라도 짧은 기간에 완성을 하는 게 늘어지지 않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책을 쓰려면 좀 절실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절실함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책을 그렇게 쓰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분명했고 그 일이 책 쓰기를 통해서 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더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책을 쓰고 나서의 변화 같은 게 좀 있으셨을까요? 저의 가장 큰 변화는 저를 누군가에게 증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런 명함도 못 내밀었죠. 내가 작가라는 말도 못했고 내가 글을 쓴다라는 표현도 못했었어요. 근데 한 권 내고 두 권 내고 세 권 내고 네 권을 내면서 점점점 당당해진 거죠.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나는 작가로서 글을 쓰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을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 거. 그게 저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해왔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태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건 아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정말 저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았었거든요. 술도 많이 마시고 또 시간도 많이 낭비하고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그거와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계기가 글을 쓰고 책을 내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장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을 쓰면서 있는 일 그리고 생산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점점 더 가치 없는 시간들을 덜 낭비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아요. 술도 끊었고 만나는 사람도 바꾸고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먹는 것도 조정을 하고 생활 습관들을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좋아지고 내가 더 잘 살아야 내가 쓰는 글들이 더 좋아지고 내 글이 좋아져야 많은 사람들한테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저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혹시 경제적으로 조금 얻은 혜택들은 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는 솔직히 아직은 조금 없어요. 책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현 출판 시장에서는 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가 명확하거나 컨텐츠가 분명하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보통의 사람들이 책을 써서 어떤 스타 작가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걸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책을 쓰는 과정이나 책을 쓰는 걸 통해 가지고 또 다른 기회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거든요. 저도 책을 써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그 강의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퇴직을 하시거나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수입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책을 씀으로써 그 책이 나의 명함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분명해지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갈래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나의 수입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온라인 세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도 나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굳이 책으로 어떤 수입이 되겠다기보다는 파생으로 된 걸로 인해서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책은 브랜딩으로 접근하기 좋겠네요. 맞습니다. 책 자체의 수익보다. 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책을 써라 이런 게 있을까요? 퇴직하신 분,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 자기 일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드러내고 싶은 분,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지금은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솔직히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썼으면 좋겠어요. 책을 써야 될 이유들은 누구한테나 다 있는데 단지 관심이 없고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책을 안 쓰시는데 책은 누구나 써도 좋고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는 거에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책을 쓰고 싶은 분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려운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솔직히 책을 쓰는 게 쉽진 않아요.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예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책을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생각을 하면은 결코 그 노력은 헛되이지 않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책을 쓰기 위해서 나의 과거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도 알게 되고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내가 나를 알게 되면은 책을 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거고 책을 씀으로써 내가 나를 안다는 게 정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은 충분히 버티고 견딜 수 만한 가치가 있다. 누구나 다 책 쓰기를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고 스스로를 믿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이 다음 이야기 이어갈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